6월 6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후보가 인천공항 배후교통망 추진을 약속했고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하는 등 인천시장 선거에서 교통 분야 정책 대결이 치열합니다.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 방식을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인천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남부권을 집중 공략하며 표심업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엿새간의 동선을 살펴보니 4명 후보 전원이 남동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유세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끝없는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 측은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6.25 전쟁 중 강원도 안흥지구에서 교전을 벌이다 전사한 인천 출신 학도병 고 정혜용. 고인처럼 흔적 없이 쓰러진 전몰 학도병이 1,300명에 이르지만 신원 확인과 유해 발굴 등 국가의 예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 사이 3.5km 해상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14.6km 구간 교량 건설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카페리를 타고 중국에 도착한 뒤 자전거 투어를 즐기는 관광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 도착해 자전거를 타고 현지 관광을 즐기는 상품인데 가격은 3박 4일 기준 40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2면 기사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방식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두 인천시장 후보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민 밀착형 교통정책과 관련해 이 박남춘 후보는 지금 현재의 경인전철만으로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대중교통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인천 북부권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계양 청라 연장을 그리고 인천 남부권은 제2 경인전철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을 땅속으로 묻는 지하화를 통해 인천 시민이 120년 동안 묵은 수건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인천 시내를 도는 대순환 3호선 지하철을 건설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통행료 무료화 그리고 소래나들목과 수인선 청학역 건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한 설전은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GTS B 노선과 연계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놓고 사업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중에 나온 경인전철 지하화나 GTX 사업 동시 추진 등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주장이 더 맞거나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를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판 1면 보시겠습니다. 벌써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요. 인천시장 후보들이 이 남부권을 집중 공략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의 각 후보들의 유세 동선을 인천일보가 살펴봤더니 4명의 인천시장 후보 모두 남동구와 남구를 주로 돌았고 중구나 동구, 서구, 옹진군 등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정당은 주로 이 구월동이나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공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엿새 동안 중구, 동구, 서구, 옹진군 등지에서 유세에 나선 시장 후보는 한 명도 없었고 이게 바로 표심과 득표 전략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면, 정치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사이에 끝없는 폭로전, 네거티브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이 남경필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 후보 형제가 제주도 땅을 팔아서 최대 1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남 후보 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남 후보 캠프가 이재명 후보 캠프를 공격했는데요. 네이버와 희망살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 간의 40억 원 후원금에 대해서 정경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현충일인데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1951년 3월 11일 강원도 횡성군 안흥지구에서 교전을 벌이다 관통상을 입고 전사한 고 정혜용 학도병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그를 기억하고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1935년 인천에서 칠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50년 겨울 불과 16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해서 학도병으로 활동하다 3개월 뒤에 전사를 했는데요. 이 고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고인이 다녔다고 하는 인천 숭이초등학교, 인천중학교, 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을 찾아다니며 흔적 찾기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고인을 알 수 있거나 관련 사진이 있는 이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전몰 학도병은 1,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원을 밝히고 유골이라도 제대로 안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팔면 종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영종도 북단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에 회의를 열어서 이 연도교를 짓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왕복 2차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영종도 북쪽에서 신도를 잇는 구간은 북시비를 들여서 짓고 나머지 이 신도에서 강화도를 잇는 구간은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빠르면 2020년 공사에 착공해서 2024년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어서 구면,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인천항에서 한중 카페리에 승선해서 중국 칭다오에 도착한 뒤에 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자전거 전문 매체인 더 바이크와 하나투어가 개발했고요. 인천항만공사가 후원한 해외 관광 상품인데 1인당 가격은 3박 4일 기준 40만 원대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페리 같은 국제 여객선은요, 이 비행기와 달라서 승객이 1인당 중량 50kg까지 짐을 갖고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간 뒤에 칭다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접 곳곳을 누비는 그런 투어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18면 제2사회면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용인 상현중학교가 올해 15번째로 상현 스포츠데이라는 제목의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화제라고 합니다. 이 체육대회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하는데요. 웃음꽃만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바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경기 종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수학급 한계반 아이들이 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체육대회를 하면 늘 응원전만 펼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비장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열자, 이런 취지로 열렸다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또 모든 학급의 상이 두루두루 시상이 되고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 등 전교생이 참여해서 불참하지 않는 그런 체육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이슈 토파보기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 이후에 공석이 된 인천 남동구 갑 국회의원 선거도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왔고 어떤 정책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어떤 면면의 인물들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인데 그중 현재는 288명밖에 없습니다. 공석 중인 곳이 12곳이죠. 12명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뽑힙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남동구 갑에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세택 PD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PD, 이번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 4명 어떤 인물들인지 먼저 한번 훑어볼까요? 네, 먼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생으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4억 7,691만 8천 원이며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고 군복무는 마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윤형모 후보를 내세웠죠? 네, 윤형모 후보는 195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8억 8,474만 8천 원이며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으나 군복무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소집 면제인 것으로 신고가 됐으며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이 김명수 후보를 내세웠는데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의 어떤 경제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명수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남동갑 공동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6억 8,823만 원이며 체납된 금액은 23만 2천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군복무는 마쳤으나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전과 기록 한 건을 신고했습니다. 끝으로 인하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의당 이혁재 후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혁재 후보는 1973년생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과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신고 재산은 2억 3천만 원. 최근 5년간 체납한 세금은 없으나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4건인데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고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공동주거 침입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 예정이 돼 있는 이 여기에 많은 시선이 압도가 되면서 예전처럼 이 열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묻힌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교통 분야를 오래 맡았던 공직 경험을 살려서 연수구 청학에서 남동구 논현과 도림을 거쳐 서울까지 있는 제2경인선 광역전철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퇴근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절약하여 남동 구민들에게 하루 평균 2시간을 돌려드리면 남동 구민들은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형모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견제론을 제시하는 한편 역시 철도 공약을 앞머리에 내세우며 KTX 소래포구역을 신설 유치할 것이고 남동공단의 토지 용적률을 200%에서 80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명수 후보는 민자를 통한 철도 유치를 강조하며 순수하게 SRT 고속철을 민자 유치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돈을 끌어들여서 신디케이트론을 일으키겠다고 하였고 정의당 이혁재 후보는 남동구를 복지국가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큰 쟁점은 없습니다만 이 후보의 자질론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의 이른바 칼피아,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칼 이니셜을 딴 칼과 이 마피아의 협성어라고 하죠. 칼피아 논란이 이제 이슈로 좀 떠오르긴 했는데 때마침 최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 징계가
최근에야 이뤄진 것은 이 국토부 2차관을 맡았던 지금 현 맹 후보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명을 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막입니까? 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칼피아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습니다. 칼피아 논란의 핵심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징계 지연입니다. 국토부는 칼피아 비판론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징계 조치를 했는데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약 28억 원을 물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선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를 두고 시민단체는 국토부의 봐주기식 뒷북징계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맹 후보는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 당시에 자신은 중국에 가 있었고 또 이듬해 7월에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징계가 미뤄진 것과는, 장기화된 것과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국토부가 이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일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합니다. 맹 후보가 사건 발생 당시 국토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최소한 항공 분야 업무를 총괄하던 2차관 재임 기간 동안 국토부 행정심의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연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의혹 제기의 요지입니다. 네. 하지만 맹 후보는 이게 악의적인 어떤 주장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우선 맹 후보는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발생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해당 사건은 항공정책실 소관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소할 때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 중이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국토부의 징계가 늦어진 데에 대해 당시 국토부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번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가뜩이나 지방선거에 가려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 더해서 후보 자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군요. 네, 화제를 바꿔보죠. 끝으로 역대 이 총선에서 남동구 갑의 그 성적표는 여야 간에 어땠는지, 또 이번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동구갑 선거구는 13대 총선 당시 민정당 강우혁 의원을 시작으로 18대 한나라당 이윤석 의원까지 20년 이상 보수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에서 박남춘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20대 총선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점차 진보 쪽으로 우세한 선거구로 바뀌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성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유입 인구가 많은 소래 노년지구의 표심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민주당의 수성이냐 야권의 탈환이냐, 지방선거 못지않게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수원, 평택 29도, 용인, 의정부 30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건강을 위해 햇빛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시간은 단지 우리를 펼쳐 보일 뿐이다. 막스 프리쉬.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6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인천일보가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인천보훈대상 시상은 상위 군경 미망인, 유족, 유자녀, 장안아대, 특별보훈, 일반인, 모범단체 모두 8개 부문입니다. 6월 8일 접수 마감.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 공모에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